매국의 추억과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부활. 우의정 칼럼. 현 정권 외교는 지난 정권들과 많이 다르다. 심지어 군사독재를 자행했던 박정희 시절보다도 더욱더 자주 국가로서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신냉전 시대로 자청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시민단체나 학생들은 물론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와 건국대 교수들의 시국선언까지 나왔다. 모든 시국선언문에는 현 정부의 행보를 두고 굴욕외교, 나라가 망한다, 재앙이다 등의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굴욕적인 외교, 나라가 망한다, 재앙이다 등의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나라가 힘든 상황에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나라의 운명을 강대국의 지위와 조종에 맡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분노의 표현이다. 거의 충격에 가까운 이런 국가 운영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인 식민사관에 의한 신냉전 시대로의 적극적 동참과 그에 따른 국가 기반의 와해가 있다. 불확실성 속에 대립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특정국 입장으로 쏠린 그의 행위는 국가 번영과 국민 안전을 해당 강대국에 맡기는 일종의 매국 행위이며, 이는 국민 안위와 평화 번영을 담보로 자신의 개인 영달을 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의미는 우리 국민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고, 그 점에서 우리의 힘이 약할 때는 양 세력에 의해 언제든 갈라지고 저들에게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개화에 늦었던 조선이 어떻게 주변 강대국에 유린되었고 끝내 일제에게 점령되어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민초들이 약탈당하고 고초를 겪으며 또한 뜨시는 선조들이 역경 속에 목숨을 바쳐야 했는가.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해방 후 곧바로 이어진 6.25 전쟁으로 인해 국토와 사람 모두가 파괴되고 피 흘린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고난과 피해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 한국은 당당히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됐다. 여러 국가지표에 있어서도 과거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을 넘어서고 있고, 국방비 지출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 K-팝을 포함한 K-컬처의 세계적 유행과 더불어 최고급 자동차나 명품의 최초 공개가 이뤄지는 나라가 되었다. 물질적 풍요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틀에 따른 전 세계적 양극화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위상의 변화에 따라 젊은이들은 자국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과거 세대와는 다르며, 이들은 단지 한반도만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이런 국력의 신장이 지정학적 위치와 맞물려 의미하는 바는 남다르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철저하게 유린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거꾸로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면 갖출수록 오히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여러 주변국의 피봇 역할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것이다. 주변 강대국 간의 역학 균형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어 국가 위상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의 자본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중국 소련 간 대립에서 한반도는 분열되어 북은 중소를, 남은 미국을 대변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중소와 근접한 일본도 미국에 있어서는 한국이라는 전초기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2의 전초기지이자 바다로 격해 있어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이라서 더욱 중요하다. 북한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소와 입장을 같이 하긴 하지만, 태평양이란 막대한 물리적 거리가 있어 상대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소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지역인 셈이다. 그 점에서 남한은 주변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기에 미중소 어느 나라나 남한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북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편이기에 어느 정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나름의 자주국가를 표방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을 보호할 수단은 오직 자주국방이었고, 동시에 주변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변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핵 개발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도 영향을 주어 대미 압박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전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 고체연료 확보에 목숨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력의 신장과 함께 결코 쉽지는 않으나 여러 주변국 사이에서의 애매모호함을 통한 캐스팅 보트 역할 외에는 없다. 힘이 없거나 특정국에 가까워지는 순간 주변 여러 강대국 간의 힘의 역동성에 의해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해방 이후 한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심지어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고 여전히 미군 기지가 서울 한복판 용산에 남아있으며 지소미아 등 한미일 각종 정보 체계 내에서도 한국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자국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자주국가일 수는 없다. 해방 이후 제3세계권에서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본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의 회수를 위해 그리 노력했건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기억하고 문재인 정부 때 평양을 방문하고 백두산에 김정은과 함께 올랐던 것이 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었던가 알 수 있다. 70여 년간 자주국방권도 없이 미국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남한이 전자권을 요구하며 자주국가로 발돋움하려 하고 과거 주변 강대국 입장을 대변하던 초라한 모습으로부터 분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려는 상황 변화는 그동안 국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진 국력 향상과 국가 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에서는 경제력과 기술이, 북한에서는 미국마저 영향권에 두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어우러진 결과다. 남과 북 각자의 입장과 조건에서 자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온 셈이다. 그 결과가 지난 김정은, 트럼프 회담으로 이어졌고 남북 지도자 간의 만남이었다. 이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한반도 남과 북의 피본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좋은 시도이자 움직임이었다. 그런 노력은 주변 강대국 영향에 노출된 지정학적 위치의 한민족이 이념이나 주변 강대국 이해관계로 인해 언제까지 자국 번영을 미루고 저들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구체적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다. 아쉽게도 미국 극우 세력과 일본에 의해 결실 없이 끝났으나 지정학적 위치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계속 이어가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이제 정권이 0.7%로 바뀌었을 뿐인데 함께 해야 할 북에 대한 적대감에 더해 친일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커졌다. 대내적으로는 국가 사법권마저 무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 정부 주장을 대변하면서 독도마저 일본 손에 맡긴 상황이 되었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특정 국가를 지지하는 형태로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서 결국 이웃 러시아로부터 적대 국가로 지정되었다. 또한 경제적 중요성도 높은 이웃나라인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데만 문제에 있어서도 적대적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양국 간의 외교 상황은 최악으로 전락했다.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 자국 이익을 위해 남한의 자동차나 반도체를 견제하고 죽이려 한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일본과 미국 양국에 퍼주기만 하지 자국민을 위한 자구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주 외교는커녕 굴종의 외교일 뿐이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은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이뤘던 중 러 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물론 현지 교민들의 사업과 삶마저 철저히 방치되다 보니 최근에는 이를 우려하는 러시아 CIS 한인회의 성명서까지 나왔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의 시민사회는 물론 전국의 대학이나 의식 있는 국민들로부터 나라가 망한다, 재앙이다 등의 발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안보파라 위기를 산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은 정확하다. 모든 것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작품이다.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한미 의장대나 한미 동맹을 잇게 해준 인물에 대한 감사와 존경 등의 문구가 등장하고 하버드 대학 연설 등의 유치한 의전만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마치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소고기 개방 대가로 부시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 치는 영광을 누렸던 것과 다르지 않다. 과거 일본 제국도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 등 매국 친일파에게는 감사와 존경을 담아 각종 자기를 주면서 환대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제 나라가 망한다와 재앙이다 식의 표현은 단지 나라 상황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높아진 국가 위상과 함께 70여 년 이 땅을 지배한 강대국으로부터 자주국가로 전환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주변 강대국의 나라의 통제와 지휘를 내맡기는 행위, 즉 매국 행위에 대한 우려와 분노임을 새길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주변 강대국에 휩쓸리는 한반도여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나 자주국가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버려두고 주변 강대국의 대변인이자 하수인 역할로 스스로 전락시키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해방 이후 매국노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러한 역사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역사로부터 배운 바가 없는 민족이 된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제2의 친일 청산 및 사대주의 극복 운동이 요구된다.
1948년 제정되어 친일 매국 세력에 의해 1951년 폐지된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부활도 고려할 만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듯이 오랜 기간 나라를 팔아 기득권을 누려온 적폐는 언제고 그 이빨을 드러낸다. 그런 세력을 청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우리의 결단과 행동만이 그 해결임을 기억하자. 정체가 드러난 매국 집단에게 국가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